안녕하세요.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들어서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. 구독자님들이 관심이 좀 많아지셨는지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.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. 뭐 이메일 주소 써주셔도 되는데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피드백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오픈 채팅 주소를 올려놨는데 거기로 질문을 좀 주시면 바로바로 대답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문의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질문 들어왔던 거 중에서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. 본인이 실손의료비 특약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회사에서 가입시켜주는 보험들 있잖아요. 단체보험. 단체보험으로 실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는데 그거 계산하는 거는 이따가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 일단 개념부터 좀 잡아드릴게요.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본인이 중복가입되어 있는 거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 정진튜브 구독자님들이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.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,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 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본인이 기본적으로 실비를 갖고 있다가 취직한 경우도 많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중복가입이 돼 있는 경우가, 원래 실비는 하나여야 돼요. 근데 요즘에는 중복가입이 쉽진 않지만 예전에는 중복가입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. 근데 이 중복가입이 됐을 때 그럼 좋은 거 아니냐, 실비가 여러 개 있으면 나 병원 가서 만약에 통원비가 한 10만 원 나왔어요. 그럼 나 실비에서 그 돈은 나오니까 실비가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 다 받을 수 있겠다, 이런 취지에서 생각을 해보면요, 보험사마다 실비 다 가입해가지고 뭐 받으면 병원만 가면 되잖아요.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?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겠죠. 환자. 병원만 가면 되는 거야. 계속 돈 버는 거죠.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인데, 보험회사 쪽에서 무언가를 보상해주거나 배상해주는 그런 특약들이 있어요. 이를테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, 운전자 같은 데서 나오는 뭐 변호사 선임 및 화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.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남의 물건 했는데 여러 군데서 다 똑같이 나오면은 그냥 뭐 난리 나게 무법천지가 되겠죠. 그래서 보상이나 배상에 관련된 그런 특약들은요,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이상은 보상해주지 않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 금액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총 금액만큼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럼 보험이 하나 있을 때도 그 금액을 받고, 두 개 있을 때도 그 금액만큼만 나오고, 세 개 있을 때도 그렇게만 나오니까 결국은 뭡니까? 그만큼을 주는데 여기도 가입돼 있고 여기도 가입돼 있고 여기도 가입돼 있으니 보험사별로 그러니까 일정 비율만큼 비례해서 주게끔 돼 있는 거죠. 총 1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된다면 보험사가 여러 군데면 여러 군데에서 다 합산해서 1이 나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. 그걸 보고 바로 비례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. 정액보상은 암진단비나 뭐 입원비 일당처럼 내가 가입한 곳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게 정액보상이고, 비례보상은 딱 그 정해져 있는 그 손해액만큼의 금액을 여러 보험회사들이 나누어서 비례해서 그 총금액을 주게끔 돼 있는 게 비례보상이에요. 이거는 좀 알고 가시자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, 이 부분들은 우리 정진튜브 구독자님들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나 굳이 뭐 중복가입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, 나 회사에 실비 있는데 내 것도 들어가고 있으면 이중으로 돈 내는 거 아니냐. 예, 맞아요. 그럼 거기에 대한 베네핏은 없냐? 중복가입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양쪽으로 가입을 하면 합쳐서 한도는 높아집니다. 통원 한도만큼, 입원 한도만큼만 되는 건데 중복가입을 하게 되면 이 한도들이 늘어나요. 그런 장점은 있는데, 첫 번째 단점은 돈이 이중으로 나간다. 두 번째 단점은 한 군데서만 청구해갖고 되는 부분인데 가입한 회사들마다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.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그런 식으로 중복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이 110만 명이 넘습니다. 그분들 전부 다 정진튜브 보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내가 일단 실비를 가지고 있잖아요. 이 실비를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, 기존의 직장에서 가입됐던 단체 실손을 다른 옵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실비는 내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입원비 일당이 나오는 쪽으로 바꾸겠다,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. 회사에서 보험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 총무과나 뭐 아니면 뭐 노조 쪽이나 아무튼 이쪽에 그런 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문의를 하셔가지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내 거 실손 하나랑 입원비 일당으로 가져가신다든지, 이런 식으로 조합을 바꿔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는요, 실손보험 중지제도라는 게 있어요. 내가 내고 있는 실손이 있고
직장에서 들어놓은 단체 실손이 있잖아요. 단체 실손은 유지하고 회사에서 그냥 어차피 내주는 거니까 이건 유지하고 내 거를 납입을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. 실손을 내가 회사 다니면서 중복이 돼 있는 기간에는 내 거를 돈 안 내고 그냥 그 유지는 되되 돈을 안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효과는 없겠죠.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례보상이 아니고 이걸로만 청구해갖고 받으시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. 조건이. 첫 번째는 내 실손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해요. 1년도 안 되고 갑자기 회사 들어갈 건데 잽싸게 하나 해놓고 걸어놓고 뭐 이렇게는 안 돼요. 1년 이상 유지를 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단체 실손하고 중복되는 부분만 신청이 가능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실비를 갖고 있던 게 그러니까 상해랑 질병, 입원의료비랑 통원의료비 다 갖고 있었어요. 기존에 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가입한 게 단체 실손이긴 한데 상해만 가입을 해줬다, 회사에서. 그런 경우에는 질병은 중지를 못 시키고요, 상해만, 이 중복되는 것들만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,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셨어요.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단체 실손의 보호는 받지 못하겠죠. 그럴 경우에 퇴직 후, 그러니까 이 단체 실손 효력이 떨어지고 난 후 1개월 이내에 재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그거 계속 냅두고 돈 안 내고 있다가 병에 걸렸어요, 다쳤어요. 그랬을 때 갑자기 막 살리고 이러는 역선택, 도덕적 해이,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재개를 하시려면 반드시 퇴직하고 한 달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,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실손을 가입을 했더라도 현 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으로 변경됩니다. 그 점 유의하시고요. 내가 내 실손을 가입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환이 될 때 재개 신청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심사 같은 거 없어요. 그리고 회사 들어갔다 그만두고 들어갔다 그만두고 할 수도 있잖아요. 이때마다 중지했다가 재개했다가 중지했다가 재개했다가 이렇게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. 횟수 제한이 없어요.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입을 했던 시점에서 회사에 입사하고 중지를 시켰습니다. 그리고 나서 나중에 퇴사하고 한 10년 정도 다녔어요. 그리고 퇴사를 했어요. 그리고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랬을 때 당연히 10년 정도, 내가 나이를 10살을 더 먹었죠. 그럼 당연히 위험률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중지했을 때의 가격이랑 다시 살렸을 때의 가격이랑 당연히 다르겠죠. 그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실손보험 중지 제도고요. 또 하나가 있어요. 세 번째는 실손보험 전환 제도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뭐냐? 지금 얘기한 첫 번째 방법, 두 번째 방법은 중복 가입이 됐을 때에 대한 얘기인데, 이 세 번째 얘기는 그런 건 아니고요. 내가 실손의료비 보험이 없어요. 없는데 단체 실손만 가지고 있는 분들,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. 모토로 2개 가입해. 그럼 내 걸 깬 사람들 있을 거예요. 그분들은 진짜 주목해서 잘 들으세요.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실비 가입 따로 하려고 보면은 좀 쉽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. 실손보험 전환 제도라는 게 있어요. 5년 이상 단체 실손을 가입했던 직장인이어야 돼요. 첫 번째 조건이. 5년 이상 가입을 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있잖아요. 그럼 기존의 단체 실손으로 갖고 있던 그 보험을 일반 실손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. 좋은 제도죠. 어떻게 보면 그걸 제가 끌고 올 수가 있는 거니까. 대신에 기존의 단체 실손이랑 같은 상품으로 되는 거고요. 그게 이제 개인 실손이 되는 거예요. 5년 이상 유지하면. 대신에 이런 빡센 기준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첫 번째는 5년 이내에 200만 원 이상 실비를 타먹으면 안 돼요. 두 번째, 5년 동안 10대 중대질병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.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. 첫 번째, 5년 동안 200만 원 이상 실비를 타먹으면 안 됩니다. 두 번째, 10대 중대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. 이런 조건 하에 대신에 심사 보는 건 없습니다. 무심사예요. 무심사고,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. 퇴직자는 1개월 이내에, 똑같이 1개월 이내에 전환 신청을, 내가 가입해 있던 보험회사 있죠, 거기다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. 몇 년 있다가 갑자기 내가 안 좋은데 예전에 가입했던 거 있었지 하면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런 방법들을 좀 알아봤고요.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. 만약에 중복 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, 직장 실비보험을 다른 옵션으로 바꿔버리시든가 내 거 실비만 유지하고, 아니면 내 실비를 중지를 시켜놓고 직장 걸로 받으시다가 나중에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이거를 살리시는 방법, 이것도 있다라는 거.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단체 실손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실비 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, 왜냐면은 이제 10대 중대질병 걸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디 간단하게 어깨 수술 같은 거라도 했을 때 200만 원 넘어가거든요, 사실. 그런 거를 했을 때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이 전환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런 리스크까지는 가져가긴 좀 뭐하니까, 실비를 가입하시고 1년 동안 내시다가 중지를 시키시던, 아니면 실비를 준비를 하시고 직장 거를 다른 거 입원비 일당이나 이런 걸로 전환을 하시던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그마저도 싫다 그러면은 건강 유지 잘 하시다가 5년 뒤에 5년 이상 단체 실손 유지하시다가 퇴직하고 나서 까먹지 마시고요. 이거를 해당 보험회사에다 신청을 하셔갖고 개인 실비로 바꾸시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.
이번 영상에서는요,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 가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렸고요.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중복 가입이 돼 있을 경우 어느 정도를 보험료로 받을 수가 있는 건지, 각각 보험회사에서 얼마씩 나오게 되는 건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